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혁입니다. 와, 저도 신기합니다. 어째서 매주 이렇게 어지러지할 수 있는지. 여러분의 인싸템 주간 김혁회 바로 들어갑니다. 고고! 얼마 전 한국에 왔던 마고로비 아주 그냥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두 달 정도 있다 갔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바비의 예고편에도 나왔던 바로 요 바비의 말리부 드림하우스가 미국 캘리포니아 말리부에 실제로 있는 집인 거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에어비앤비에도 올라왔습니다. 그리하여 미국의 한 부동산 업자가 이 집이 진짜 얼마일까? 라고 생각해봤답니다. 만약 월세로 살면 매달 약 7375달러, 한화 9182만원 되겠고요. 만약 매매를 칠 경우의 시나리오로 미국 부동산 사이트들이 일제히 가치를 매겨봤다죠. 진로우는 534만 달러, 레드핀은 349만 달러, 리얼터는 727만 달러 정도로 봤는데 말리부를 기반으로 하는 고급 부동산 회사 루비홈은 1000만 달러로 때렸습니다. 이게 또 설득력이 있는 게요. 비슷한 위치에 수영장 뷰, 크기가 동급인 집은 평균적으로 910만 달러에 달하니 바비의 문화적 가치 10%를 붙여서 1000만 달러라는 것이죠. 영화 바비의 슬로건이 바비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인데 저도 1000만 달러짜리 집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뭐 월마트에서 파는 184불짜리 요런 집이라도 갖고 싶네요. 이 집은 1박 무료 숙박권을 내거는 이벤트를 할 예정이며 호스트는 라이언 고슬고슬링이 연기하는 켄입니다. 어이구, 이분 오랜만에 보네요. 윌 스미스의 아내 제이다 핑켓 스미스가 가족들에게 환각제 사용을 권유했다고 하죠. 얼마 전 덴버에서 열린 사이키델릭 사이언스 학회에 윌 스미스와 제이다, 아들 제이든까지 참석했는데요. 여기서 제이든이 가족들에게 환각제를 권한 건 엄마였다. 정말 오래 한 건 엄마였는데 가족들 사이에서 퍼져나가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사용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환각제들은 머쉬룸, LSD, MDMA 같은 것으로 미국 내에선 대부분 불법이지만 일부 항정신성 의약품으로 불안장애 같은 걸 치료하는 데 쓰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살짝 더 어지러지해지는데요. 제이드는 환각제를 사용하면서 이복 형제를 포함한 다른 가족들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형제는 자주 싸우고 말다툼도 하는 법인데 우리도 그랬다. 하지만 이걸 한 이후로 효과가 있건 없건 사랑과 정을 느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이다는 과거에 딥한 우울증에 걸렸었고 이걸로 극복했다 라고 말했네요. 저도 어릴 때 제 동생과 많이 싸우곤 했는데 방법이 있긴 했군요. 이때를 기다렸다. 아미 해머가 얼마 전 이혼한 건 다들 아시죠? 자세한 건 이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일주일 후 아미가 전 여친과 이탈리아에서 키스를 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전 여친 리사 페레즈만은 2021년 5월경 아미와 3개월 동안 사귄 여친으로, 리사는 당시 케이맨 제도에 살고 있었다는데요. 그러고 보니 아미가 성추문 이후 케이맨 제도로 넘어가서 지내기도 했었죠. 아미가 리사를 부모님께 소개했을 정도라고 하니 뭔가 소식이 곧 들려오지 않을까 싶고요. 아미 해머 사건은 LA 검찰청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었죠. 와, 이건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얼마 전 타이타닉 탐사 투어 중에 사고가 나고 말았던 잠수함 타이타노를 운항하던 회사 오션게이트가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투어를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2024년 6월 10일 2회, 21일에 2회 일정이 있고 각각 8일간에 걸친 타이타닉 탐사 투어를 한다는데요. 투어 비용은 25만 달러, 한화 3억 2,600만원 되겠습니다. 관짝이 비싸군요. 아무튼 회사는 사전훈련과 잠수 이외에 승객들에게 식사와 탐험 도구를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 언론이 오션게이트사의 코멘트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노코멘트 중입니다. 2021년 11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아스트로월드 페스티벌에서 관객 10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죠. 이 사건에 대해선 요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당시 무대에 서 있던 트래비스 스콧을 포함한 행사 주최자 5명은 형사 책임을 이유로 그동안 재판을 벌여왔는데요. 사고 1년 만에 배심원들은 그들에게 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해리스 카운티 지방검사 킴 오그는 숨진 피해자들을 애도하지만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으니 주최자 어느 누구에게도 형사 책임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이 나오자 트래비스의 변호사인 켄트 세퍼는 트래비스 스콧은 아스트로월드 페스티벌과 관련해 어떤 부정행위도 하지 않았으며 형사 고발될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해리스 카운티 지방검사의 결정은 트래비스가 이 비극에 책임이 없다는 걸 뒷받침해줍니다. 라는 성명을 밝혔습니다. 일단 한 챕터는 끝났습니다만 지금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사,
상해 등의 과실을 주장하는 수백 건의 민사소송이 줄을 서 있고 수십억 달러의 손해배상이 청구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과격한 성묘사로 화제와 동시에 셔터를 내리게 된 논란의 드라마 디 아이돌에 대해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감독 샘 레빈슨이 더 위켄드와 릴리 로즈 뎁의 아주 잔인한 그 장면에 대해 웃으며 촬영을 지시했으며 체액이 나오는 장면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편집 마지막 단계에서 잘라냈다고 하죠. 정보통이 밝히길 샘 레빈슨은 이 장면을 촬영 중에 한층 더 과격한 연출을 주문했다는데요. 더 위켄드에게 목을 조르라고 주문하고 상대의 동의 없이 이 이상한 말을 못하겠네요. 아무튼 연기자들은 지시대로 하긴 했지만 현장 스태프들 대부분은 상당히 불쾌한 기분이었다고 하죠. 전 6화로 구성했다가 5화로 끝나고 시즌2는 절대 나오지 않을 이 괴작의 로튼 평점은 현재 19%입니다. 많이 올랐네요. 에즈라 밀러가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결과에 용기를 얻었으며 이런 명령 제도의 끔찍한 악용이 일어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제 곁에서 애를 써준 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보호 명령은 위험에 처한 개인 및 가족, 어린이들에게 안전을 제공하는 것이지 주목받거나 명성을 얻거나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전 조작과 파괴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건강을 유지하면서 이 시련이 저와 제 가까운 사람들에게 남긴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왜 그랬는지를 알려면 살짝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데요. 에즈라가 23살 때 노스다코타에 살 당시 12살이었던 소녀 토카타와 만나 친해집니다. 2년 뒤인 2017년 에즈라는 14살이 된 토카타를 자신이 출연하는 영화 신동사의 촬영이 있던 런던으로 데려가 알코올과 LSD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후 토카타는 학업에 소홀해졌고 에즈라와 함께 행동하기 시작. 2022년 1월 토카타의 부모는 토카타를 데리러 버몬트주에 있는 에즈라의 집으로 갔고 토카타의 몸에서 폭행의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끌려간 토카타는 곧바로 에즈라에게 다시 돌아갔고 에즈라를 두둔하는 메시지를 SNS로 공개합니다. 작년 3월엔 두 사람이 하와이에 있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었죠. 이 일련의 소동을 겪은 토카타의 부모는 에즈라가 사춘기인 토카타를 정신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폭력, 협박, 위협, 망상, 약물 등을 이용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호소했고 법원 측은 에즈라가 형사 책임을 질 일은 없으며 에즈라는 토카타에게 접근과 괴롭힘에 대한 금지 명령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번에 금지 명령이 해제되면서 에즈라는 팬들과 자신을 지지해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함과 동시에 자신이 부당한 처우에 놓여 있었다는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지금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에즈라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로버트 드니로의 손자로 올해 19살인 레안드로 드니로 로드리게스가 사망했습니다. 로버트의 딸이자 영화 감독인 드레나 드리노가 인스타로 이 소식을 알리면서 뉴스가 퍼졌는데요. 레안드로의 죽음에 대해 로버트도 드레나도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뉴욕시경이 인사이더지를 통해 밝힌 건 911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55번가에서 의식불명의 남성을 발견했는데 그 사람이 레안드로였던 것이죠. 로버트 드니로는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다는 성명을 밝혔습니다. 인기 유튜버 로건 폴이 약혼을 했습니다. 로건 폴은 2021년에 메이웨더와 경기를 벌이면서 한국에서도 유명세를 탔었죠. 약혼 상대는 누구냐? 바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사귄 적이 있었던 모델 니나 아그달입니다. 덴마크 출신의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작년 5월부터 사귀기 시작 1년 이상이 지난 얼마 전 런던에서 개최된 WWE 경기 후 로건은 니나에게 프로포즈를 했으며 그 후 두 사람은 이탈리아 코모 호수에서 휴가를 즐겼습니다. 그렇다면 레오는 얼마 전에 알 수 없는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일주일 전엔 28세의 모델인 닐렘 길, 절친 토비 맥과이어와 파리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7월 4일 타오그룹 창업자 마크 페커의 파티에서 지지 하디드와 함께이기도 했었죠. 아놀드 슈워제네거의 숨겨진 아이였던 조셉 바에나가 영화 주연이 되었습니다. 영화 제목은 콜 오브 듀티가 아닌 콜드 투 듀티. 예고편을 보면 아주 저예산 스멜이 나긴 합니다만 바에나가 연기하는 최고의 파일럿 앤드류가 여성 파일럿 팀과 미사일 공격을 받은 미국을 지켜낸다는 아주 따스한 이야기 되겠습니다. 게다가 바에나는 여기서 아빠 아놀드가 과거의 터미네이터에서 날린 명대사 I'll be back. I'll be back을 해버리네요. I'll be back. 아놀드와 가정부 사이에서 태어나 숨겨진 아이로 여겨졌던 바에나는 무려 13살이 될 때까지 외부의 그 존재가 알려진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관계가 양호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진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죠. 요즘은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 열심히 운동하고 영화에도 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우, 요즘 무대 위 가수에게 물건을 던지는 일이 속출하고 있죠. 6월 18일 비비렉사는 팬이 던진 스마트폰이 얼굴을 강타해 눈부상을 입었고, 이틀 후 6월 20일 LA에서 에이바 맥스가 콘서트 무대에 올라온 팬들에게 얼굴을 맞아서 다치는 사건이 발생. 6월 25일 가수 핑크는 페스티벌 무대에서 팬들이 유골 봉투를 던지는 기묘한 해프닝을 겪었고, 6월 28일엔 컨트리 가수 켈시 발레리니가 관객이 던진 팔찌를 얼굴에 맞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USA 투데이에 등판한 한 전문가는 확실하다고 말할 순 없지만 온라인과 현실의 경계가 흐려진 나머지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에게 특정한 피해 행위를 입힘으로써 바이럴 되는 걸 갈망하는 게 원인이 아닐까 싶다는 견해를 나타냈죠. 요점은 주목도 받고 싶고 아티스트와 연결되고 싶기도 하다는 건데, 이 일련의 사태에 아델이 일침을 날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Now, have you noticed how people are like forgetting show etiquette at the moment and people are throwing on stage? Have you seen that? I dare you. Dare you throw something at me and I'll kill you. Stop throwing things at the artist. 아델의 일갈로 과연 이 나쁜 트렌드가 사라질 것인지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한 지난 7월 5일 드레이크의 투어 무대에서 누군가가 드레이크에게 스마트폰을 던졌습니다. 한번 보시죠. 핸드폰이 팔에 맞았는데 뭐야 라는 반응이죠. 자, 아델 출동! 그리고 오히려 팬을 때리는 뮤지션 등장. 바로 메간 폭스의 연인 머신건 켈리죠. 한번 보시죠. 한 팬이 당신을 위해 멕시코에서 왔어, 얼굴에 펀치 좀 날려줘 라고 하니까 날리고 사랑한다고 말하죠. 던지고 때리고 맞는 팝의 황홀한 세계였습니다. 성룡이 화제였죠. 일단 이 영상을 보시죠. 你日疼不疼？忘了。爸爸，你好厉害！ 네, 성룡이 자기 과거 작품을 딸과 함께 감상한다는 눈물이 주룩주룩 떨어지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영상을 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다지 뭡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영상은 4월에 공개된 영화 라이드온의 한 장면으로 옆에 있는 사람은 진짜 딸이 아니라 배우죠. 딸로 나온 이 배우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자면 이름은 류하오춘입니다. 게다가 실제로 성룡과 성룡의 딸인 오탕님과의 관계는 이 영상처럼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오탕님은 성룡이 전 미스 아시아와 저지른 불륜으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 성룡은 수년간 연락이나 지원을 전혀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자신이 레즈비언이라 아버지에게 버려졌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자 성룡은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었죠. 이걸 아는 사람들이 감동적인 영상과 정반대인 성룡과 딸의 관계를 밝히자 성룡이 동성애 혐오자라면서 또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개봉할 미션 임파서블을 미리 본 리뷰 영상, 토명의 심장 쫄깃 액션 모음집, 든든한 대작 듄 파트 2 예고편 분석 영상도 재밌게 즐겨주시면 사랑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주간 김용케의 K였습니다.